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 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말이죠.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좀 여리신 분들,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 또 사회 경험이 적은 분들, 또 교통사고가 처음인 사람, 또 여성분들은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굉장히 어쩔 줄을 모르고요. 당황하신다거나 잘못 판단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언어 속에는 말이죠.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교적인 멘트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보험회사가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전화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거죠. 보험회사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전화를 하거든요. 김 PD님. 네. 거의 안부 수준 전화입니다. 네. 김 PD님도 전에 한번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예. 네. 거의 이렇게 안부 수준 굉장히 또 많이 걱정해주는 척도 좀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처음 전화입니다. 전화가 처음에 온 말이죠.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아프실 겁니다 하면서 좀 걱정하죠.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 놓았으니 피해자분께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지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고 첫 번째 전화는 끝냅니다. 이거 예의적인 전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가 오거든요. 보험회사 직원들이요. 두 번째 전화는 피해자를 탐색하는 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조기 합의로 가야 될 환자인지 아니면 입원이 좀 진행돼야 되는 환자인지를 보험회사 직원은 탐색한다는 거예요. 네. 이 대목에서. 그래서 조기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매우 신속하게 집중력 있게 피해자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병원에 좋은 일 할 거 있어요? 입원비 같은 거, 이런 거 향후 치료비로 좀 더 드릴 테니까 합의하고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좀 받으세요. 등등 이런 식으로 회의로 하는 거예요. 네. 이때 합의 금액은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나 틀이 없어요. 여기서는. 왜?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가 사냥을 하듯이 아주 이 건을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충분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런 틈을 타서 야무지게 합의금을 잘 받고 종결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보험회사는 전화 녹음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은행 구자를 물어보고 합의금을 즉시 입금을 해줍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줘버려요. 이것은 자신의 회사에 뭔가 모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환자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딱 손을 놓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자, 세 번째 전화가 이제 오거든요. 네. 이때는 합의가 잘 안 되는 환자에게는 약간의 압박도 하면서 보험사의 본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합의가 잘 안 되면 말이죠. 이때부터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손을 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회사가 장기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합의하려면 하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의사표시예요. 네. 교통사고 피해자를 아주 애타게 만드는 심리전으로 가는 겁니다. 네. 국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설명 중에서 네. 전화가 오는 상황에서 3가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피해자가 전화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전화를 받으면은 네. 보험사하고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유리한 전화 받는 것이 어떻게 해야 유리하느냐.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네. 어떤 전화를 하든
이 사람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주구절절히 거의 스무스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피해자는 말이죠.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네. 가능하면 노코멘트 해야 돼요. 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말려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상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라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할 듯 말 듯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 피해자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네. 언제나 합의금을 내세우지 마시고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보험회사가 조금 안달이 나서 더 합의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지 자꾸 합의금의 목표를 두고 얘기를 하면 네. 모양새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네.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치료는 좀 충분히 하면서 여유 있게 간다는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 네. 그러면 좀 뭔가 내 권리를 찾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한 답변입니다. 즉흥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가늠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참 판단하기 힘들죠, 김 PD님. 네. 그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네.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특히 장애가 남을 수 있는 피해자들은 입원 기간이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말이죠. 합의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인 계산법이에요. 아주 순전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멘트입니다. 보험회사가 오래 치료하면 합의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네. 만약 골절 환자나 장애가 남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한 달 늘어날수록 일실 수익, 내가 일을 못한 일실 수익이 한 달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말이죠.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피해자들의 그 현명한 판단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대비를 많이 하면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절대로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의 말은 거짓과 진실 중에서 뭐겠어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네. 조기 합의도 잘 안 되고요. 이거 뭐 피해자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그 페이스대로 못 끌고 오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의료 자문을 보내서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요. 네. 그런데 의료 자문의 허구성은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전에도 네. 영상에서. 네. 상당히 객관성도 없는 것이고 네.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또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의사의 자문 결과라고 소견을 작성해 주는데요. 네. 순전히 비객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의견입니다. 네. 아마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자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자문 결과는 어차피 보험회사와 연관이 있는 의사에게 할 것이니까 네. 그 결과는 아마 보험회사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네.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말이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떤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감사제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감사 같은 데에서 왜 이런 금액을 주고 합의를 했느냐고 할 때
담당은 이런 자문 결과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합의금 산출해서 줬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영향으로 해서 의료자문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게 맞을 겁니다. 김 PD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비급여 치료비죠. 이거 인정 못 해준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이것도 허구입니다. 병원에서 말이죠. 치료를 하다 보면 비급여 치료비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급여가 되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할 수 없는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들어보셨죠? 도수 치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추나 치료, 그 다음에 그 정밀 검사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어느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정밀 검사를 한 곳만 찍어준다고 한다. 어떻게 교통사고 그 피해자가 말이죠. 다 같이 한 부분만 다치겠어요.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곳만 찍어주겠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약간 속아 웃을 기준입니다. 네. 이거 절대로 맞지 않고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한다면 네. 비급여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정밀 검사도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네. 상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치료비 계산하고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고 네. 나중에 해결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법원 판사님도 말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치료 비용들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또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일반적으로 MRI는 이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고 나면 대부분 한 군데는 찍어준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두 곳을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이제 그 MRI 정밀 검사죠. 네네. 이것을 한 곳만 찍는다는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네. 많이 아프고 네. 또 큰 사고였을 경우에는 네. 여러 군데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거기에는 의사가 찍으라고 하는 오다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찍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때는 꼭 소견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여러 군데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네. 우리 김 PD님이 여쭤보시니까 네.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여쭤보신 MRI는 여러 군데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말이죠. 네. 온몸을 다 MRI를 다 찍으려고 그래요. 아, 네네.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네. 교통사고 나면 말이죠. 네. 정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 곳만 찍는 게 좋아요. 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김 PD님? 왜? 잘 모르겠죠? 네네. 여러 군데 찍는다는 것은 교통사고, 대형 사고가 나서 네. 내 몸이 많이 망가졌다 네. 하면 여러 군데 찍어도 됩니다. 네. 무릎도 좀 찍어보고 어깨도 좀 찍어보고. 그런데 척추 같은 그런 MRI를 찍잖아요. 네. 목에 대해서 찍는다, 허리에 대해서 찍는다. 이런 척추체는 한 곳만 찍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 꼭 한 번만 날 것 같아요. 여러 번 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내 몸을 다 해부시킬 정도로 네. 여기저기 다 찍어놔 버리면 네. 나중에 조그마한 접촉사고 났을 때도 그게 근거가 돼서 내 주장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네. 기본적으로 많이 아픈 부위 한 곳 정도만 찍을 것을 권유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는 이렇게 큰 중상자 잘 안 나오거든요. 후미추도 딱 나게 되면 차는 많이 망가지지만 그래도 요즘에 차가 좋기 때문에 네. 부상 정도가 어디 부러지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여러 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고 다 노출을 시켜놓으면 네. 나중에 병원에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서 나중에 어떠한 주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다 기왕증으로 몰아가버린다. 아, 자, 이걸 생각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여러 군데 다 할 필요는 없다.
네. 예, 한 군데 정도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네. 만약에 견적이 굉장히 큰 대형 사고였다든가 충격이 데미지가 컸다면 뭐 그 이상 두 곳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네. 두 곳을 찍으려고 하면 네. 예를 들어 뭐 목하고 허리를 찍는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를 보험회사에 어필할 필요 없이 의사 선생님한테 잘 그렇죠. 예. 보험회사는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다 그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잘 해서 두 군데 찍을 수 있게 소견서를 받아 놓으면은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간병비라는 게 있는데요. 간병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명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네. 최장 한 60일 정도까지 간병인을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요추 압박골절. 이렇게 압박골절 생기면 침상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수술을 하거나 수술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상반신 마비가 된다든가, 또 하반신의 일부가 마비가 된다든가, 또 네. 아니면 뭐 전신적인 마비가 왔다든가, 네.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말이죠. 네. 보험사 직원은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이라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제한을 해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2주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정당한 이야기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에는 동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 간병 기간을 어떠한 기간 이상에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간병 기간만큼만 먼저 사용을 하고요. 네. 사용을 하면은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 필요한 간병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고 그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의사의 소견을 잘 받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소견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법원에서는 소송 판결 시에 의사의 소견이 있는 간병 기간은 전부 다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아, 그 2020년 그 상반기 그 1개월 간병비는 어느 정도인지 김 PD님 잘 모르시죠? 네. 예,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2020년도 상반기에 말이죠. 일일 하루의 간병비를 한 달로 계산을 해보면 네. 약 420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예, 이 간병비는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는 간병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 PD님 어때요? 그 보험회사가 그 제시하는 간병 기간은 자신들,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만든 기준이고 네.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네.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는 간병 기간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김 PD님이 그 이제 아까 그 두 가지 정도를 또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없다면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